이번 세션에서는 VM웨어 코리아의 이대근 차장님께서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직원의 생산성 향상에서 관리의 효율성까지를 주제로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직원의 생산성 향상법과 업무 방식에 따른 대량의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발생 가능한 사용자 리스크 관리법, 직원의 경험을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설문 참여도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대근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VM웨어 EUC팀의 이대근입니다. 먼저 세션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VM웨어의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직원의 생산성 향상에서 관리의 효율성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업무의 형태의 변화입니다. 직원이 회사 안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 생각에서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관리 변화와 운영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직은 유연한 업무 스타일을 지원하는 업무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VM웨어가 의뢰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직원 응답자의 61%가 업무는 원격 근무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90% 이상의 응답자는 업무에 필요한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동의하였습니다. 직원의 업무 스타일은 많이 원격 근무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사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의사 결정권자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73%의 응답자가 통합 인력 솔루션을 찾고 있고 내년에 기업에서 중요한 우선 과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보이시는 화면이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의된 경계가 없습니다. 직원은 회사 소유 및 개인 장치로 모두 워크 프롬 애니웨어이므로 관리 및 보안 정책을 고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회사 밖에서 회사 내부처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회사 밖에서 회사 서비스 접속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이를 위한 준비도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네트워킹, 인포색, IT 옵스팀, 직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과 각 팀들이 마주하는 문제점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겠죠. 원격 업무에서 직원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활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회사 데이터, 직원 데이터, 디바이스, 외부 접속에 대한 보안 등이 팀별로 상이한 문제점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세 가지 문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차선체계 효과 미비, 두 번째가 분산된 보안, 세 번째가 운영의 복잡성입니다. 차선체계 효과 미비란 워크 프롬 홈으로 빠르게 전환하였지만 직원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각 팀별로 가지고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 체계는 분산되었고 이에 따른 운영 또한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은 회사의 비용과 위험을 증가시키고 직원의 업무 참여율을 저조하게 만들어 업무의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큰 문제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VM웨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VM웨어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입니다. VM웨어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워크스페이스 1, 카본 블랙, 세시 등의 솔루션을 통합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솔루션은 워크 프롬 애니웨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직원 경험을 관리하여 직원이 원하는 장치를 선택하고 업무를 유연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하나는 보안을 분산 서비스로 제공하여 상황에 따른 인텔리전스 및 연결된 제어 지점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끝으로 업무 공간에 대한 자동화 관리로 디바이스에 대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해결해주고 보안 취약점 발생 시 대상 디바이스에게 자동으로 OS 업데이트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원 경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터치 프리 IT. IT가 최신 온보딩 워크플로우를 통해 사용자에게 직접 기기를 배송하여 시간과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직원은 사전에 원하는 디바이스와
액세서리를 선택하고 온보딩 워크플로우를 통해 완전히 원격으로 온보딩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선택의 자유입니다. 모든 유형의 회사 디바이스 또는 BY 디바이스를 일관된 경험으로 제공합니다. 다양한 OS 플랫폼, 안드로이드, iOS, 아이패드, 맥OS, 윈도우즈 10 등 광범위한 장치의 업무의 연속성을 제공함으로써 통합 엔드포인트 관리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끝으로는 애니웨어 업무 유지입니다. 직원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해야만 하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터치 프리 IT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직원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입사를 예정하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용자가 개인 디바이스에 인텔리전스 허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디바이스와 원하는 액세서리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제가 회사에서 집으로 디바이스와 액세서리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이 디바이스를 열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업무에 돌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 2는 두 번째 날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업무에서 바로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오프보딩, 퇴사했을 경우에는 회사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초기화를 하여 회사에 반납을 하게 하고, 개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초기화를 통해 회사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PC를 집으로 배송받았습니다. 배송받아서 박스를 보시는 것처럼 뜯고요. 그리고 안에 보게 되면 간단한 설명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를 뒤로 하고 바로 제가 노트북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켜고 잠시 한 2분에서 2분 30초가량 조금 기다려 보면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앞에는 조금 빠르게 제가 했고요. 자, 2분 30초 정도 지나게 되면 와이파이를 선택하라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네. 자, 연결을 하고 네, 넥스트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셋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알려준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UEM을 등록하는 걸로 합니다. 자,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헬로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헬로 메시지가 나온 상태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생체 인식, 뭐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지문 이런 거를 등록을 하는 시간이고요. 그 전에 이 PC가 진짜 직원이 들어왔는지 투팩터 인증을 한 번 더 합니다. 투팩터 인증을 한 번 더 하고 나면 바로 핀 넘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네, 벌써 6분 30초인데 거의 이제 다 끝나가게 되고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셋업이 완료가 됐고 필요한 것들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설치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안 프로파일이나 이런 프로파일들도 백그라운드에서 다 설치가 되고 이제 완벽한 온보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무려 한 8분 30초 만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집으로 PC를 받아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화면이 이제 업무를 할 때 써야 될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할당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VDI 이런 거를 통합 앱 카탈로그를 통해서 확인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디바이스 선택의 자유입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윈도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맥OS도 있을 수 있고요, 리눅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직원이 회사에서 쓸 수 있게끔 허용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툴과 관리하는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워크스페이스1은 이런 걸 모든 플랫폼과 모든 엔드포인트, 모든 사용 사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중간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고 전체 PC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고 완벽한 보안과 기능적인 분석, 그리고 일관된 환경을 통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또한 이제 애니웨어 업무 유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이 원하는 디바이스들이 다양하다 보면
접속하는 경로나 접속하는 UI, UX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워크스페이스1은 동일한 모든 OS에서 UI, UX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유지, 그리고 생산성 향상 이런 걸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macOS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안드로이드 화면입니다. macOS에서 저희 워크스페이스1을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통합 앱 카탈로그가 보이게 되고 여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SaaS 어플리케이션인 오피스 365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365를 시작을 누르게 되면 저희 디바이스랑 제 사용자가 맞는지 빠르게 확인을 한 후에 접속을 해줍니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안드로이드도 디바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용이 가능한 사용자인지까지 다 빠르게 확인을 해서 싱글 사인으로 추가 인증 없이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VDI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에서 VDI 많이 사용하시죠? 같은 공간에 통합 앱 카탈로그를 통해서 VDI를 선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VDI를 클릭을 해도 디바이스가 안전한지 이 사용자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접근을 할 때 싱글 사인으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안드로이드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접속을 할 수 있고요. 똑같은 UI, UX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혼동하지 않고 빠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PC를 쓰다 보면요. 회사 내에서는 IT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이 도움을 요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VMware 워크스페이스 어시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원격지에서도 이 PC를 관리받고 원격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쓰고 있는 고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원격으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자, 다음은 분산대 엣지 보안 강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는 분산되어 있는 엣지를 보호합니다. 여기서 엣지는요, 이메일, 파일 서버 등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이동되었죠. 그걸 저희가 엣지라고 부르고요. 각 엣지 서비스에 대한 접속할 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VMware 솔루션인 워크스페이스1, 카본 블랙이나 세시 전체에서 종단 간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최소한의 권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권한을 최소화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격들을 줄여버린 거죠. 예를 들면요, 워크스페이스1 UEM과 워크스페이스1 터널, 인가된 디바이스에서만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외부에서 공격이 가능한 부분을 최소화하고요. 전송 중인 회사 데이터의 풋프린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상황 인텔리전스인데요. 각 기기, 사용자,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기기 등에 해당 제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실시간으로 확보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예측이나 인식을 하여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워크스페이스1과 카본 블랙 간의 통합으로 엔드포인트의 위협을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연결된 제어 지점인데요. 이 워크스페이스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관리 툴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얼럿들을 하나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 확인된 부분은 뒤에 데모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권한으로 상황 인텔리전스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보안 모델인데요. 첫 번째 최소한의 권한을 주어서 공격이 가능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인텔리전스를 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스 서비스 및 내부 서비스에 접근 시 매번 확인하고요. 최소한 접근 권한을 주어 공격자들의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디바이스를 접근을 합니다. 자, 내부의 데이터를 접속할 때 이 디바이스가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용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디바이스에 문제가 생겼을 땐 디바이스를 차단하고요. 신원이 문제가 있을 땐 신원을 차단합니다. 세 번째는 전송 방식입니다. 알려진 네트워크나 그리고 보안된 네트워크로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네 번째는 이 접근하는 앱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때 이 회사의 앱이 안전한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에 내부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최소한의 권한은 상황별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워크스페이스원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연결된 제어 지점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뭐 보시면 카본 블랙이라든지 저희 세시, 기타 등등의 관리 툴이 서로 다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워크스페이스원 인텔리전스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워크스페이스원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본 블랙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워크스페이스원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디바이스를 잠근다거나 아니면 협업 도구인 슬랙이나 아니면 지라 이런 협업 도구 쪽으로 바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게 돼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무 공간에 대한 자동화 관리 부분인데요. 지능형 규정 준수, 워크플로우, 성과 관리를 사용하면 관리자가 반복적으로 작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된 결과를 관리자는 볼 수 있습니다. 원격 업무에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용하는 건데요. 직원의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수치화하여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면 OS 업데이트나 배터리 이슈, 앱 크래시, 앱 행, 이런 등등을 자동화하여 관리하여 앱을 빠르게 바꿔주거나 아니면 OS 업데이트를 보다 빠르게 승인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쉽게 생성합니다. 이제 IT 관리자가 간단한 드래그 앤 드롭, 코드 없이 UI로 강력한 관리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저희가 스크립트를 만들었던 걸 UI로만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시성 및 관리입니다. 윈도우즈 10 관리를 포함한 이러한 모든 관리 기능은 어느 곳에 있든 이제는 회사 내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느 네트워크에 있던 도메인 조인 없이 기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저희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인텔리전스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 보안 취약점 분석 부분, 사용자의 접속 유형,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고 로그인을 실패했는지 등등, 그리고 앱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모두 수집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합니다.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이트를 하여 대시보드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대시보드에 나타나게 해주고 특정 리포트로 매주 혹은 매일, 매 시간마다 관련되어 있는 매니저들에게 전달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거에 대한 조치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여 만들어서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데이트를 바로 하거나 하는 업데이트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특정 디바이스 혹은 또 어떤 특정 사용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로그인을 실패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스코어를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 사용자가 접근할 때에 대한 투팩터 인증이나 아니면 접근 권한을 빼는 이런 강력한 조치도 자동화하여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모는요, 직원의 업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앱, 데스크탑 앱이나 모바일 앱이나 디바이스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지, 그리고 앱이 행이 걸렸거나 아니면 앱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것까지 모두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디바이스를 쓰다가 앱이 행이 걸렸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쓰다가 앱이 계속 멈추거나 하는 부분들을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점수화 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점수화된 정보를 가지고는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어떤 디바이스를 빨리 바꿔주는, 교체 주기를 빠르게 가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를 해주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저희 워크스페이스원 인텔리전스의 기능입니다. 다음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쉽게 생성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앱을 설치하거나 할 때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지 또는 프로파일이 있는지 또는 파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조건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배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워크스페이스원은요, 프리스타일 워크플로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UI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엑셀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제 엑셀을 배포할 때 이 사용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엑셀을 먼저 설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엑셀을 설치했지만 버전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엑셀을 설치했지만 버전이 높은 사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마다 굉장히 스크립트를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UI로만 if, and, then 이런 조건으로만 쭉쭉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은요,
관리자가 계속 바뀌더라도 추가적으로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어떤 조건분들이 추가가 된다고 해도 저희가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비주빌리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제 PC가 클라우드 환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클라우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적인 디바이스 설정 정보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현대적인 디바이스 설정 관리라는 건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도 마치 회사 내부에 있듯이 디바이스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와이파이나 VPN, 인증서, 이메일, 패스코드 정책, 디바이스에 대한 제한 정책, 비트로하커나 파이어월, 안티바이러스, OS 업데이트 등등을 원격,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기존의 PC 설정을 그대로 배포합니다. AD 조인이 되어 있거나 회사 내부에 로컬 GPU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GPU 정책을 저희 베이스라인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배포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향상된 자동화된 작업인데요. 작업 시퀀스, 파워쉘 명령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워스패스 1 통해서 배포하고 중앙에서 통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윈도우즈 데스크탑에 대한 프로파일인데요. 이 프로파일에 보게 되면 비밀번호 설정 정보라든지 또는 와이파이 설정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대한 설정 정보, 비밀번호도 배포해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VPN입니다. VPN 많이 사용하시죠? VPN에 대한 연결 정보가 아이디 패스워드로 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디바이스만 VPN 정보를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제한 정책인데요. 디바이스를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또는 카메라나 USB, 블루투스 이런 하드웨어 레벨에 있는 정책까지도 저희가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방화벽 정책입니다. 많이 방화벽들을 사용을 안 하시죠? 개인 방화벽. 개인 방화벽을 중앙에서 동일하게 제한 정책으로 배포를 하고 윈도우즈 디펜더 백신 기능을 활용을 해서 보다 세밀하게 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캔 간격이라든지 제외 항목, 확장자 또는 프로세서 등등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비트라커 정책인데요. 비트라커 정책에 대한 정적기, 동적기 활용으로써 사용자가 비트라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끝으로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기능인데요. 기능 업데이트나 품질 업데이트, 그리고 자동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 것까지도 모두 다 저희가 중앙에서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업데이트에 대한 승인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승인된 업데이트 중에 어떻게 롤업을 할지 말지까지도 세분화하여 저희가 업데이트 정책을 배포하고 관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OS 보안 취약점 관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회사 디바이스 OS 관리인데요. CV의 보안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가 발생에 대한 예측과 상시 패치로 장치를 최신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OS 업데이트 진행할 때 추적하여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준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윈도우즈 10뿐만 아니라 맥OS,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크롬 OS, 그리고 윈도우즈 7까지, 7까지 저희가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을 좀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OS 장치별로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 OS 버전이나 제조업 장치, 모델, 그룹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시게 되면 윈도우즈 업데이트 패치 수준을 볼 수 있어요. 패치가 가능한 사용자, 실패한 사용자, 설치한 사용자,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업데이트, 장치, 그룹 기준으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보안 취약점이 확인이 되면 그 보안 취약점 기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몇 대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들이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OS가 여러 가지 OS, 멀티 OS에 대한 분포도도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정 CV 값입니다. 특정 CV 값에 노출되어 있는 디바이스가 몇 대이고 이거를 하기 위한 패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편리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요. vMware Any 워크스페이스는 저희가 vMware Any 워크스페이스는 핵심 서비스인 디바이스 관리, 앱 데스크탑 제공 기능과 서비스, 그리고 액세스, 엔드포인트 보안 기능을 통해 IT 현대화 관리, 최신 온보딩 기능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디바이스를 컨트롤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원의 생산성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편리한 온보딩 기능과 통합 앱 카탈로그, 멀티 OS 플랫폼에서 동일한 UI, UX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으로의 이동으로 도움을 드리는데요. 디바이스 상태 및 사용자 상태 등을 토대로 액세스를 컨트롤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vMware Anywhere 워크스페이스로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안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6월 17일 오후 2시에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열리는 애니웨어 워크스페이스 시간에서 볼 수 있는데요.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시큐리티 네트워킹까지 넓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모두 한글과 동시 통역으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